안녕하세요. 신나는 듯 신디입니다. 오늘은 MTA를 넣거나 할 때 많이 하는 진료 있죠? 펄포토미 치수 절단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같이 공부해요. 치수 절단, 치수 복조, 치수 이름만 들어서는 헷갈리는 두 개의 진료.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비교하는 파트 준비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치수 절단 펄포토미입니다. 펄포토미 같은 경우는 일치당 산정합니다. 보통 근관당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 신경치료기 때문이죠. 근데 산정 기준을 보시면 왜 일치당인지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치근 만곡이나 근관 폐쇄 등 근관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치수 절단이잖아요. 딱 절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수광이 위치한 이 치관부 치수는 제거를 하고요. 아래 신경치료가 어렵거나 근점 형성이 어렵거나 아직 안 된 이 밑에 있는 치근부의 치수는 살리는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관당이 아니고 치관부의 치수강에 있는 치수만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일치당으로 산정합니다. 근단이 폐쇄되지 않은 아직 미성숙 영구치라던가 유치의 근관 치료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수 절단 같은 경우는요, 영구치와 유치가 두 개 다 산정이 가능한 진료입니다. 사용한 약제 및 재료대는 산정하실 수가 없고요. 신경치료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으셔야 되시고요. 아프면 마취하셔야 되고요. 신경치료이기 때문에 러버댐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치수 절단을 하고 위에 충전, GI 같은 걸로 충전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각각 100%입니다. 치수 절단은 신경치료 보존 파트이고 충전 같은 경우도 보존이긴 하지만 보존 파트이긴 해요. 파트는 보존이지만 얘는 신경치료 그리고 충전은 때우는 진료이기 때문에 각각 100%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수 절단 후 FC 체인지와 임시 충전은 보통 처치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치수 절단 후 보통 처치는 한 2-3회 정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병명은요, K02 우식, 상악질 우식이라 백악질 우식과 같은 충치로 인해서 치관부 치수만 제거를 하는 경우에 산정을 하고요. 아니면 죽음의 444, 보통 신경치료할 때 상병명 K04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가역적이나 비가역적 치수염 상병명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절단 같은 경우는요, 일치당 산정을 하는 이유는 치관부 치수만 제거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단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착오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뿌리 끝에 농양이 생겨 있어요. 근단 병소가 생겨 있는데요. 근단 병소가 있는 거는 우리가 신경치료를 통해서 이 근단 병소를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관부 치수 제거만으로는 이 근단 병소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치수 절단은 적용 착오입니다. 따라서 상병명에 근단 급성 치근단 농양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면 틀렸다는 거죠. 이거는 치관부 치수를 제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상병명에 급성 치근단 농양 이런 거는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적응증입니다. 치수강 내에 국한된 치수염으로 치관부에 노출된 생활치수인 경우 치수강 나왔죠? 치수 절단, 치관부 치수강에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하는 진료입니다. 밑에 아래 치근부에 있는 치수는 살리는 진료인데요. 근점 형성이 미완 성인, 미성숙 영구치인 경우 우식치질을 제거하다가 치수가 노출은 되었어요. 근데 일단은 치관부 아주 애매해서 약을 넣고 FC 체인지를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안 아프면 그대로 마무리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발소 조작이 어려운 구침, 뭔가 근관이 폐쇄됐거나 뭔가 근점 형성이 너무 만곡되어 있거나 신경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치관부 치수만 제거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치부의 치관 파절이 치수강의 일부만 포함한 경우, 그래서 치수 절단 같은 경우는요, 치수강 부분에 치수만을 제거, 이 치수강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신경을 제거를 하는데요. 뿌리 끝까지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치수강 부분, 머리 부분에 있는 치수만 제거를 한다. 일부 제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치수 절단과 치수 복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인지 아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치수 절단은요, 펄포토미, 우리가 많이 하는 펄포토미 진료이고요. 치수 복조는요, 이 복조가 보호해준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그래서 펄프 캐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수 복조는 저희가 이 3종 세트 배웠었죠. 보통은 보통 처치, 치아 진정 처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치수 복조가 나왔습니다. 이 3종 세트와 함께하는 게 치수 복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치수 절단은 치관부에 있는 치수만 제거하는 거고요. 치수 복조는 제가 다이칼, 치수 복조는 다이칼 이렇게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충치 제거 도중 치수가 미세하게 노출돼서 다이칼 등을 사용해서 상아질 재형성을 유도하는 진료입니다. 그래서 치수 복조 같은 경우는 만 8세 미만 소아의 30% 가산을 못 받는 행위예요. 이 보통 처치, 치아 진정 처치, 치수 복조 자체가 임시 처치의 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러버댐도 역시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가산도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리고 치수 절단과 충전, 신경치료, 치관부 치수를 제거를 하고 당일에 충전을 했으면 각각 100% 산정이 되지만 치수 복조와 보통처치, 치아 진정처치 같은 경우는 상위진료 하나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시처치이기 때문에 치수 복조를 하고 치수가 노출돼서 다이칼을 깔고 당일에 GI로 때웠을 경우에는 상위진료인 충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프면 마취나 엑스레이는 두 개 다 산정이 가능하고요. 치수 복조는 펄프 캐핑, 다이칼, 치수 복조는 다이칼. 다이칼은 임시 처치이기 때문에 러버댐도 안 되고 가산도 없고 충전이랑 동시에 쓸 경우에도 충전만, 치수 복조는 청구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치수 절단과 치수 복조 뭔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리시면 그림을 그리세요. 전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수 절단이잖아요. 절단. 그으세요. 치수 복조. 한자가 안 써서 참 어렵지만 치수 복조는 막아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Q&A입니다. 치수 절단 지하 다음번 내원 시 신경치료를 들어갔대요. 이때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치수 절단을 하고 FC 체인지 뭐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이 아프다고 하면 신경치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치관부 치수를 제거했다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린 어쨌든 치 근부에 있는 치수를 제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수부터 그냥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 2번입니다. 오늘 펄포토미를 했고 다음번에 GI를 충전하기로 했대요. 당일에 치수 절단과 충전을 동일 같은 날에 하면 두 개 다 청구가 돼요. 따라서 이거는 다음번에 GI 충전을 하기로 했으면 이거 역시 각각 100% 청구하시면 되시겠죠? 3번입니다. 65번 치아를 유치네요. 수산화칼슘으로 펄포토미 했어요. 청구는요. 수산화칼슘이 나와서 이거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펄포토미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수산화칼슘으로 치수 절단을 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펄포토미 청구하셔도 됩니다. 사용한 재료와 상관없이 수산화칼슘으로 하셔도 펄포토미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오늘 펄포토미 하고 다음번에 오셔서 FC 체인지를 했대요. 증상이 애매해서 FC 체인지 하면서 지켜보시는 경우 있죠? FC 체인지 나왔어요. 보통 처치의 적응증 중에 하나이죠. FC 체인지 같은 경우는 보통 처치로 청구하시면 되시고 2, 3회 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치수 절단 같은 경우는요. 정의를 아예 싹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응급근간 처치원이요. 아직 안 배웠고 다음번에 배울 응급근간 처치와 발수와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수 절단은 1근관당 산정이다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틀렸죠. 치수 절단은 치관부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1치당이다.
이게 일치당인데 자꾸 근관당으로 헷갈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치수, 신경치료가 들어갔지만 이거는 근관이 아니고 일치당이다. 알고 계셔야 되시고요. 근관 내부에 살아있는 치수나 괴사된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이다.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은 치수 절단의 정의일까요? 잘 읽어보세요. 근관 내부에 살아있는 치수나 치수를 제거하는 치료래잖아요. 괴사된 염증 조직도 있지만 이것은 발수의 정의입니다. 언뜻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 정의를 싹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혼동되게 나옵니다. 급성 치근단 농양의 경우 증상 완화를 위해 치수관 개방을 시행하는 행위이다. 치수강 얘기 나왔다고 또 낚여가지고 치수 절단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틀렸죠. 왜? 급성 치근단 농양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근단 농양이 나오면요, 일단은 치수 절단의 적응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응급근관 처치의 정의인데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치수 절단 같은 경우는 치수강 부분에 해당하는 치관부 치수만 제거한다. 치수강 부분에 해당하는 이 치관부만 제거한다. 정의를 좀 완벽하게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운 2점 날리는 거잖아요. 이 문제 틀리면. 사용한 FC는 재료대가 청구 가능하다. 재료대 청구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재료대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사용한 러버댐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러버댐 장착을 청구할 수 없다. 바로 나왔네요. 러버댐 장착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경치료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파트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들고 올게요. 안녕.